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APR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대한 최근 증권사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특히 뭐 화장품이나 뷰티 디바이스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APR 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 증권사 보고서가 APR의 현재 상황, 또 미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중요하게 짚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꽤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좋게 보는 시각이 강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 이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 보고서 내용 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실적인데요. 2025년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와,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3,697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2.3% 늘어난 거고요. 바로 직전 분기보다는 12.8% 증가한 수치예요. 네, 성장률 자체가 뭐 엄청나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더 놀라운데요. 858억 원.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15.1%가 급증했습니다. 시장 기대치, 그 컨센서스가 한 837억 원 정도였으니까 뭐 기대치에도 잘 부합한 수준이고요. 정말 이거 엄청난 성장세네요. 네, 맞습니다. 그 성장률 숫자 자체도 인상적인데 특히 이제 연결 매출 규모가 분기 기준으로 벌써 3천억 원 후반대잖아요. 이 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크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지표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는 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외형만 커진 게 아니라 수익성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뜻입니다. 뭐 이익률 좋은 제품이 잘 팔렸거나 아니면 비용 관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되고 있거나. 내실까지 탄탄해지고 있다. 이런 신호군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막 고성장하는 회사들은 실적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데 APR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실적을 이끈 가장 큰 힘은 역시 미국 시장이었던 것 같죠? 네, 보고서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 이때 실적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행사 기간 매출이 작년 프라임데이 때보다 무려 6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6배요. 시장 예상치를 뭐 훨씬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아니 6배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냥 할인을 많이 했다. 이걸로는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6배 성장은 진짜 이례적이긴 하죠. 보고서에서는 이게 뭐 단순히 한 번 행사 잘했다 이걸 넘어서요. APR이 미국 시장, 특히 그 아마존 같은 온라인 채널에서 아예 강력한 브랜드 파워랑 판매 기반을 딱 잡았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기반을 잡았다. 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첫째는 그동안 꾸준히 마케팅 해왔으니까 브랜드 인지도가 이제 꽤 높아졌을 거고요. 네. 둘째는 이제 아마존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팔고 광고해야 하는지 그 노하우가 쌓인 거죠. 그리고 셋째는 기존에 샀던 사람들이 또 사고 또 좋은 후기 남기고 이게 또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싸게 팔아서가 아니라 브랜드 힘이랑 플랫폼 운영 능력이 합쳐진 결과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공략이 이제 정말 본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조적인 성장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보고서 보니까 이런 좋은 성과가 뭐 한두 개 히트 상품에만 기댄 게 아니라는 점도 좋게 평가하더라고요. 물론 그 메디큐브 브랜드의 제로 모공 패드가 여전히 주력이긴 하겠지만요. 네, 그게 간판 제품이죠.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콜라겐 랩핑 마스크팩이나 비타C 캡슐 크림, 또 PDRN 콜라겐 마스크 같은 다른 제품들도 골고루 잘 팔린대요. 그래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원히트 원더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다양한 제품 라인업에서 계속 매출이 나온다는 건 그 기업의 안정성이나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걸 높이는 핵심이거든요. 위험 분산 효과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특정 제품 인기가 좀 식거나 아니면 막 비슷한 경쟁 제품 나왔을 때 위험을 줄여주죠.
그리고 또 여러 제품이 잘 팔린다는 건 그만큼 브랜드 자체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 메디큐브라는 브랜드를 믿고 다른 것도 사본다. 그렇죠. 이 브랜드 괜찮네. 다른 것도 써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이런 제품 다각화 성공이 매출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저도 아주 적절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온라인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확장도 성과가 좀 있었죠. 네, 맞아요. 지난 8월에 미국 대형 뷰티 유통 채널 얼타 뷰티 여기 입점했는데 입점한 지 얼마 안 된 3분기 중에 벌써 리오더가 들어왔다고요. 재주문이요. 네, 그게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리오더라는 게 그거거든요. 유통사가 처음 가져간 물건 다 팔고 이거 더 주세요 하고 추가 주문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매장에 깔리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소비자들이 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아, 실제로 팔리고 있다는 증거. 그렇죠. 특히 얼타 뷰티 정도면 미국 전역의 매장이 엄청 많은데 거기서 초반부터 재주문이 들어왔다는 건 APR 제품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또 앞으로 오프라인 쪽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온라인 성공 경험을 이제 오프라인까지 넓혀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얼타 뷰티 쪽 매출도 분기마다 점점 늘어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보고서에서 계절성 요인이랑 4분기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던데요. 3분기에 7월 프라임데이나 일본 메가와리 같은 큰 행사들이 있어서 좋았지만 8월부터 10월은 보통 뷰티 업계에서는 좀 비수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약간 숨 고르는 시기죠. 네, 근데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연말 소비 성수기가 이제 다가오니까 4분기에는 다시 실적이 강하게 반등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뷰티나 패션 같은 소비재는 특히 계절 영향을 많이 받죠. 4분기는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크리스마스까지 연말 쇼핑 시즌이 딱 몰려 있으니까 최대 성수기고요. 보고서는 APR이 이 4분기 성수기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볼 거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고 있어요. 어떤 근거들인가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연말 대형 쇼핑 이벤트 효과, 이미 아마존 같은 데서 성공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 연말에도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프로모션해서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네. 둘째는 미국 시장 안에서도 채널별로 좀 다른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마존 고객이랑 얼타뷰티 고객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특성이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각 채널 고객에 맞춰서 전용 상품,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제품을 내놓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좀 다르게 하거나 이런 전략을 쓸 거라는 분석이고요. 오,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셋째는 일본 시장에서 오프라인 확장하는 효과. 일본에 새로 오프라인 매장 들어가는 게 예정돼 있어서 이것도 4분기 매출에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타 국가 성장입니다. 미국, 일본 말고도 새로운 시장 뚫거나 아니면 기존에 진출한 나라 안에서 판매처를 좀 늘리거나 하면서 계속 성장 동력을 만들 거라는 거죠. 이런 여러 요인들이 합쳐져서 4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확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보고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별 전용 상품 출시 전략 그거 되게 재밌네요. 그냥 똑같은 물건 여기저기 다 파는 게 아니라 각 유통 채널 특성이나 고객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딱 맞는 상품을 내놓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뭐랄까 현재 시장을 정말 깊게 이해해야 가능한 전략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상당히 좀 고도화된 전략이죠. 각 채널마다 고객들 연령대나 소득 수준, 뭘 중요하게 보는지 이런 게 다를 테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제품 구성이나 가격, 아니면 광고 메시지 이런 걸 다 다르게 가져가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는 좀 가성비나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을 위한 제품을 내놓고 얼타뷰티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약간 더 고기능성 제품이나 좀 프리미엄 라인을 선호하는 고객들 이런 식으로 타겟을 다르게 잡을 수 있겠죠. 아하. 보고서는 이런 맞춤 전략이 미국 시장 점유율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나중에 다른 나라로 확장할 때도 중요한 성공 공식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채널별로 다른 상품 만들고 관리하려면 돈도 더 들고 힘들겠지만 그만큼 시장 침투력을 높이는 장점이 더 크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냥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시장 분석에 기반한 좀 정교의 전략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 점이 인상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투자 의견하고 경쟁 환경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APR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이 증권사 보고서는요. APR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러니까 바이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이랑 똑같이 3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목표 주가는 그대로인가요? 네, 그게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보고서 설명을 보면 3분기 실적 좋았고 4분기 전망도 긍정적이어서 실적 추정치를 올리긴 올렸대요. 근데 그 올린 폭이 목표 주가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여전히 싸다,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기존 시각을 유지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전히 투자 매력이 높다. 이렇게 본 거죠. 물론 뭐 보고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고만 하진 않고요. APR이 잘 나가니까 이걸 보고 경쟁 브랜드들이 막 비슷한 뷰티 디바이스나 화장품 내놓으면서 경쟁이 좀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아, 경쟁 심화 우려? 네. 특히 APR이 딱 개척한 뷰티 디바이스 플러스 화장품 이 시장에 후발 주자들이 막 뛰어들면서 뭐 마케팅 비용 경쟁 같은 거 심해질 수 있다. 이건 좀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어느 산업이나 성공 사례 나오면 을에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죠. 네. 경쟁 심화 가능성은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근데 보고서는 이런 경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APR이 가진 그 경쟁 우위가 상당히 강력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뭔가요? 바로 규모의 격차입니다. 이게 보고서가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인데요. APR이 이미 경쟁사들하고는 뭐랄까 체급이 다른 수준으로 커버가는 분석이에요. 체급이 다르다? 네. 분기 연결 매출이 3천억 원 훌쩍 넘어가고 연간 EBITDA라고 하죠. 그 세금, 이자, 감가상각비 빼기 전 영업이익. 이게 3천억 원 이상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이 기업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이 정도 규모면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도 거의 뭐 최상위권, 탑티어 수준이고요. 후발 주자들이 이걸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거의 불가능한 투자의 규모 격차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 쉽게 말하면 APR은 이미 확보한 그 막대한 자금력, 현금 창출 능력, 이걸로 신제품 연구개발, R&D, 나 엄청 큰 마케팅 캠페인, 또 전 세계 유통망 넓히는 거, 이런 데 있어서 경쟁사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런 규모의 경제가 일종의 해자, 아시죠? 성 주변에 파놓는 거. 네네, 경제적 해자. 네, 그런 것처럼 경쟁자들이 쉽게 못 넘어오게 하는 강력한 진입장벽 역할을 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 분석입니다. 뒤따라오는 업체가 비슷한 컨셉 제품 내놔도 APR만큼의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파워, 유통망 이걸 갖추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제품 하나 잘 만드는 걸 넘어서 이미 확고한 시장 지배력이랑 자본력 그 자체가 엄청난 경쟁 무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후발주자들이 돈을 쓴다고 해도 이미 시장 잡고 덩치를 키운 APR을 따라가려면 시간도 돈도 엄청 들 거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그렇죠. 이 규모라는 게 주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덕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 성과도 좀 반영된 건가요? 현재로서는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의 그 폭발적인 성장이 전체 규모를 키우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죠.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시장에서도 꾸준히 잘하고 있고 뭐 다른 아시아나 유럽 국가로 확장하는 것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성공이 점프업을 한 결정적인 계기는 맞는데 다른 지역 성과도 점점 기여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이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방정식을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유럽이나 아시아의 다른 주요 국가들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하면서 글로벌 성장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아, 미국 성공 사례를 다른 곳에도 적용한다? 네, 미국이 제일 크고 경쟁도 심한 시장인데 거기서 통했던 모델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다른 시장 공략하는 건 훨씬 수월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죠. 종합해보면 단기 실적 모멘텀도 좋고 경쟁이 심해져도 규모의 경제로 방어할 힘, 즉 해자를 갖췄고 또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확장 가능성까지 있다 이런 평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APR을 화장품 업종 안에서는 여전히 최선호주, 탑픽, 그러니까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꼽고 있는 거네요. 네, 결론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증권사 리포트 APR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요약하자면 뭐 폭발적인 미국 시장 성장, 또 성공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경쟁 심화 우려를 좀 잠재우는 규모의 경제 확보,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글로벌 시장 확장 가능성까지 APR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여러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렇죠. 이 보고서는 APR이 지금까지 뭘 잘해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를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보고서가 제시하는 장밋빛 전망 이면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도전 과제들이랄까요? 아, 도전 과제요? 네. 예를 들면 미국 시장에서 성공했던 그 공식이 과연 뭐 문화나 소비 패턴, 유통 환경이 전혀 다른 유럽이나 아시아의 특정 국가들에서도 똑같이 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마 각 시장 특성에 맞게 좀 더 정교화하는 전략이 꼭 필요할 텐데 이 과정에서 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또 뭐 규제 환경 같은 것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요. 네, 현지화의 어려움과 기회. 그리고 또 하나 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부분은 APR 같은 성공 사례가 우리나라 뷰티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입니다. 아, K뷰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요? 네, APR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K뷰티 기업들한테 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효과적인 해외 시장 공작 전략 같은 거에 좀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뷰티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보면 APR의 행보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성공 모델의 다른 지역 적용 가능성, 그리고 K뷰티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APR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깊이 있는 분석과 또 생각해볼 거리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